네, 9월은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파란 그림보다는 빨간색 그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은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이 차트를 보면 9월 달에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쪽 가운데 하얀색 선이 에버리지 평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 파란색 라인을 보면 평균에서 한참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9월이 원래 약세이기도 한데 올해는 유난히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만큼 정치적인 불확실성, 여기에 경제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에 의미 있는 악재로 지금 작용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단 55,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려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57,900달러 부근,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8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엄청 많이 남았지만, 일단 58,000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잡아준다라면 반등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심리는 쫄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전보다 공포 탐욕 지수 3포인트 빠진 26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56%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그래도 55,000달러 위로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배경을 꼽아보자라면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게 지금 상승세로 살짝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또 CPI, PPI 이런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잇따라서 발표가 되는데, 시장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라면 긍정적이다, 긍정적으로 나와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0.25%포인트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키는 재료가 돼주면서 비트코인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해리스를 리드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특히 이게 뉴욕타임스가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했는데 48대 47로 나왔다라는 거, 이걸 또 뉴욕타임스가 트럼프가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해리스에 대해서는 더 알아야 한다라는 유권자 28%, 이런 식으로 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뉴욕타임스답지 않은 우호적인 표현들이 눈에 좀 띄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9월 10일 첫 번째 이 TV 토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누가 승자로서, 토론의 승자로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우호적인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 시에나 대학과 함께 진행한 결과 디테일을 보면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 선거인단 예측조사에서 트럼프가 63.8%, 해리스가 36%로 승리 가능성이 지금 점쳐졌던 겁니다. 트럼프가 27.8%포인트 앞선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 정도로 앞서고 있다라는 거, 선거인단 예측 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그래도 55,000달러 위로 훅 하고 끌어올린 단기적인 반등 재료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게 참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념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해리스 캠프에서 정책 입장을 웹사이트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강정책 91페이지짜리를 발표하면서도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역시나 비슷한 스탠스가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지금 현행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격차를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죠. 누구는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 누구는 정책 공약집에서 언급 한번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서도 혁신 산업은 지지한다라는 그런 멘트만, 형식적인 멘트만 정책 책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정작 당사자인 해리스의 입을 통해서는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관련돼서는 그 어떤 멘트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업계는 개차반이구나 라는 점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업계 주자들 중에서도 해리스 캠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반들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 거죠. 어쨌든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보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훨씬 더 전폭적으로 내 지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상황 자체는, 그림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 52%, 해리스 47%, 역시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머지않아서 의미 있는 시장의 변화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해서 54,800달러에서 55,200달러 부근에 도달을 했는데 이 속도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CPI 주간이라서 다시 상승하기 전에 53,000달러를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56,000달러를 바로 돌파할 경우에는 약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바로 56,000달러를 뚫어내느냐 아니면 53,000달러 한번 리테스트하고 다시 내달리느냐 이 정도 상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023년과 비슷한 장세를 보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2023년 여름에 하락했었던 때 그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라면 곧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작년에도 이제 9월 말 정도부터 의미 있는 반등세가 쭉쭉 이어졌었잖아요. 그때는 참 9월 정도에 JP모건과 아발란체의 파트너십이 발표가 되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아발란체, 체인링크 이런 종목들이 알트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시작점이 9월 말 정도부터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여름에 한방 지금 때려 맞았던 거고 9월부터 9월 말 정도 FOMC 이후에 금리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그때부터 쭉쭉 아주 쭉쭉 포물선형 랠리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맥스는 지금 상황이 비트코인이 상승만 하는 업 옹리 구간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마지막으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그러면서 차트를 통해서 이 목표 지점으로 10만 달러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연말 연시 정도 타이밍에 10만 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궁금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추세가 완화되는데 유동성이 커져지는데 트럼프까지 당선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10만 달러 정도는 10만 달러 언저리 정도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7만 3천 달러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단 저항 돌파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10만 달러는 희망회로는 아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애쉬 크립토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 전폭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에 고래 3마리가 비트코인 2114개를 축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1억 5,400만 달러 규모. 패닉셀이 나올 때마다 개미들은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싼 값에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멘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지금 같은 경우가 시장 심리가 거의 죽었잖아요. 거의 심정지 상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는 고래들의 어떤 움직임을 참고하면서 나의 스탠스를 결정하는 것도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지금 처음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계기로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냥 고래 등에 조금 업혀가는 느낌으로 가시더라도 충분히 전략적인 대응의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센세이 아저씨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시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이제 2주 전이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상승하고 있고 FTX가 160억 달러 현금 상환을 할 것이고 이 돈은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창펑자오 석방이 임박했고 마운트 곡스 포워드는 이제 사실상 끝났고 뭐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재밌을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라크 데이비스 2021년에 비트코인은 69,000달러까지 올랐는데 그때는 제로금리 수준이었고 비트코인 ETF도 없었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도 않았고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 당연히 없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는 이런 촉매제가 다 존재한다. 금리 인하 시기고 비트코인 현물 ETF 등장했고 기관들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을 한번 해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든 긍정적인 재료들이 맞물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전략적인 준비자산으로 채택이 된다 이러면 10만 달러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인 가능 목표가 아닐까, 더 이상은 희망회로 수준의 가격이 10만 달러는 아니다 이 정도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유동성 M2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유동성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돈이 많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흐름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고개를 삐쩍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삐쩍 한 10만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월요일 오후가 되면 항상 정례적으로 기사를 내는 주제죠. 이번 주 관전 포인트 4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54,500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 일단 지금은 분위기가 좋죠. CPI 그리고 PPI까지 내용을 좀 봐야 되고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상황이 조금 별론데 유출입 반전이 이번 주에 생길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일간 차트에서 프랙탈 패턴에서 강세장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기 때문에 일간 차트 프랙탈 상황 이것만 좀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앙 비텔이 한 얘기예요. 올해 비트코인 가격 구조는 2019년과 섬뜩할 정도로 비슷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빨간색 위쪽에 있는 게 2019년 상황이고 블랙라인 이게 지금 올해 상황이거든요. 대충과도 엄청 똑같죠. 그래서 2019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통합은 정확히 175일 동안 지속되고 있다.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중요 시점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와리가리 뾰리뾰리 하다가 빵 하고 나아갈 가능성, 그렇게 8만 달러 위로 올라설 가능성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랙탈의 측면에서 지금 강세가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등장했는데 이게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통한 금리 인하 전망과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반등세가 나와줄지
상당한 관심 포인트로 자리를 잡아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닥터 프라핏 아저씨 얘기도 참 재밌어요. 일부 사람들은 4만 달러 아래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거나 불마켓이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진정한 포물선 상승은 평균적으로 반감기 이후 10개월에서 12개월 뒤에 온다. 우리는 좋은 시점에 있고 이미 이전 최고점을 회복했다. 지금은 극단적인 탐욕 대신 극단적인 공포가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각자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제 거의 바닥 찍었고 반등할 거고 포물선형 랠리가 시작할 거고 진짜 정점을 향한 랠리는 반감기 1년 뒤 내년 상반기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얘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한 24시간 안에 가장 많이 조금 버즈 비슷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솔라나 먼저, 젤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 많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솔라나는 여전히 올해 4월 이후 유지해왔던 지지선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120달러 위에서는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솔라나 가격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솔라나에 대한 의미 있는 반등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솔라나 300달러라는 숫자를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렌 노이너, 이 CNBC 크립토쇼의 호스트죠. 뜬금없이 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이는 시장에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이 펌핑하면 날아갈 것 같다라고 이 펀더멘털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이가 사실 조정을 빡세게 받긴 했는데 이미 지금 1달러 언저리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이 홀더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좀 이런 거 보시면서 멘탈 좀 잡으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덜컥 들어가기에는 이미 좀 반등세가 나와줘서 들어가시더라도 차트 잘 보고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위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 평가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종목, 최근에도 이슈 여러 개 있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리서치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